당신이 어디서 왔든 이제 당신은 우리의 시민입니다. 서울시장님이 제게 명예시민증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4살 때 폭격으로 집을 잃고 난민촌에서 자라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낯선 나라에 온 소녀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밀라 카리모바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작은 나라 출신이에요. 제가 태어난 마을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첫 장면은 마을 광장에서 형, 오빠들과 뛰어놀던 모습이에요. 그날은 제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제게 색연필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작은 행복이 가득했던 그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아밀라, 빨리 일어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서둘러야 해. 짐만 챙겨.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집을 떠났습니다. 등 뒤로 불타오르는 마을을 뒤로 한 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달렸어요. 우리 마을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난민촌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천막 하나에 3가족이 모여 살았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죠. 아버지는 곧 전선으로 떠나셨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2살 터울의 동생 사미르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어머니는 저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눈물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난민촌에서 6년. 저는 10살이 되었고 동생 사미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없었지만 국제구호단체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이 간간히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세계사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밀라, 넌 똑똑한 아이야.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단다. 언젠가 넌 이 난민촌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그 책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가보겠다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난민촌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쟁 피해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영어와 수학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다는 소식에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밀라, 넌 꼭 합격할 거야. 어머니의 응원 속에 저는 시험장에 들어섰고 기적처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6살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그리고 너무나 발전된 도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밀라 씨. 환영합니다.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코디네이터 박 선생님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차 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게 한국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물 좀 드릴까요? 간호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기숙사에는 저처럼 해외에서 온 장학생들이 함께 생활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고 저처럼 전쟁을 겪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여기 너의 방이야. 기숙사 관리인이 좁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싱글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지만 난민촌의 천막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여기는 너무 달라요. 모든 게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밀라, 네가 자랑스러워. 꼭 잘 해내리라 믿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한국어 집중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림 같은 글자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밤늦게까지 한글을 연습했고 첫 주가 끝날 무렵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보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난민촌에서는 주로 빵과 콩으로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쌀밥과 김치, 그리고 매운 찌개는 저에게 너무나 생소했어요. 아밀라, 왜 안 먹어? 밥 먹어야 공부할 수 있어. 식당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도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위장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물으셨습니다. 아밀라 학생, 혹시 음식 때문에 힘든가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배가 아파요. 선생님은 그날 저를 시내로 데려가셨고 작은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숙사 관리인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 후로 저는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한국 생활 적응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음식 문제 외에도 저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피부색과 눈 모양, 그리고 코 높이는 한국인들과 달랐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은 종종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질문이 저를 다른 사람,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제 코를 가리키며 왜 이렇게 코가 크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어 과정이 끝나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늘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야, 너네 나라는 맥주 이름 아니야? 한 학생의 농담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를 떠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드라마를 보며 발음과 표현을 익혔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한국어 동화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밀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인 문화해설사 교육생을 모집한대. 관심 있니? 순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해설사라니요?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 지원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나라가 된 한국의 역사는 저 같은 전쟁 난민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문화해설사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박물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되었어요. 삼국시대의 금관은 신라의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앞에서 해설을 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음이 어색했고 몇 번 단어를 잘못 말하기도 했지만 관광객들은 친절하게 경청해 주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해설이 끝난 후 한 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박물관 활동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외국인이라는 꼬리표 대신 문화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점차 자신감이 생겼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밀라, 너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 같은 반 소연이의 말에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제 첫 한국인 친구가 되었고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고 더 이상 다름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밀라, 이번 방학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소연이의 초대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이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덜 매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제 나라에 대해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렴. 언제든 와도 좋아. 소연이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난민촌에서 떠나온 이후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저는 우연히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외국인이지만 도울 수 있을까요?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적응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온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경우였어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굴라라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제 초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문장씩 배우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아밀라 선생님,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대화했어요. 한 달 후, 굴라라가 기쁜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 중 저는 법무부에서 주최한 이민자 정책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토론을 들었고 질의응답 시간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전쟁 난민 출신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후 포럼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과 과장입니다. 혹시 우리 부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22살의 나이에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실제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갱신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워요. 제 의견이 반영되어 외국인 등록 시스템이 다국어로 개선되었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저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국제문화교류협회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문화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K-팝과 드라마만이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인의 정신을 알려야 합니다. 제 기획안이 채택되어 한국의 재발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영상 시리즈였어요. 그 프로젝트는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새롭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어려웠고 창업 자금도 없었어요. 아밀라, 난민 출신의 성공 사례로 인터뷰해도 될까요? 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인터뷰에 응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쟁 난민에서 문화가교로.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유학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왔고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과 포용력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시청자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 스타트업 대표의 연락도 있었어요. 아밀라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콘텐츠 기업인데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글로벌 브릿지라는 스타트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었어요. 제 첫 업무는 한국 생활 가이드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방법부터 집 구하는 법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며 어려웠던 부분들을 담고 싶어요. 팀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그분은 제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 병원 이용하기였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국 이용까지 전 과정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었고 주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수 콘텐츠로 자리 잡았어요. 이 영상 덕분에 처음으로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한 시청자의 댓글을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SNS 계정에 제가 출연한 영상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국인도 어려운데 외국인들 도와주나요? 세금으로 외국인 지원하지 말고 우리 국민부터 챙기세요. 난민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댓글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개인 SNS에도 악성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다음날 회사에 가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아밀라, 괜찮아요? 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댓글과 메시지를 보여드렸고 팀장님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어요. 이건 명백한 혐오 발언이에요.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게요. 회사의 지원 덕분에 악성 댓글은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제게 팀장님은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밀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캠페인을 맡아볼래요?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이야기만이 아닌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는 이웃입니다.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기여와 어려움, 그리고 희망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제가 진행자로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립니다. 제 아이들은 이미 한국인인데도요. 방글라데시 출신 아버지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요. 중국 출신 어머니의 눈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육부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학교 다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악성 댓글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밀라 씨 덕분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 바쁘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영주권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제 조국과의 연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여전히 고향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전쟁 중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3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매달 급여의 절반을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들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해요. 전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밀라,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언젠가 너의 뿌리를 잊지 않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과 제 고향 사이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개의 고향이라는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난민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경험,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때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롭지만 동시에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난민 생활의 아픔,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글로 표현하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책이 출판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연락해왔습니다. 바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님이었어요. 아밀라 씨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어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민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위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었어요. 첫 회의에서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이민자가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난민이나 인도주의 체류자들에게는 맞춤형 언어 교육과 평가가 필요해요. 제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법무부는 이민자 배경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난민 출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일과 자문 활동이 바쁘게 이어지던 어느 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밀라 카리모바님,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예시민이라니 그것도 서울시에? 전쟁 난민 출신 소녀가 이런 영예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 통합과 난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온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었어요. 믿어지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밀라,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 제 소식이 전광판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 출신 아밀라, 한국 서울시 명예시민 되다. 전쟁으로 무너진 마을이 조금씩 재건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그곳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상식 당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께서 특별히 선물해 주신 연분홍색 치마와 하늘색 저고리였어요. 정말 예쁘네. 꼭 한국 사람 같아. 소연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다는 것이 칭찬일까? 아니면 여전히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어요. 오늘은 축하받을 일이니까요. 서울시청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명예시민들과 함께 저는 단상에 올랐고 시장님으로부터 증서를 받았습니다. 아밀라 카리모바님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국에서 새 삶을 일구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이제 당신은 우리의 시민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돕기 위해 왔을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들이 단순한 손님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박물관 해설사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밀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연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시민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소연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준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후 저에게 더 많은 기회와 책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초청받았어요. 난민과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양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해요. 한 대학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영원한 손님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해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강연 활동과 함께 저는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브릿지에서 독립해 저만의 문화교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아밀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 직원 2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주력 사업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 문화와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남기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부터 행정 절차, 문화 적응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어요. 병원에서 의사와 소통하는 방법, 집 계약 시 주의사항, 한국 직장 문화 이해하기. 모든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를 제 고향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 마을은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K-팝 공연과 한국 문화주간을 고향에서 개최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 저는 7년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마을 광장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온 K-팝 그룹과 전통 공연단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곧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한국 음악과 춤에 열광했습니다. 아밀라, 네가 이런 걸 가져왔다니 믿기지 않아. 어린 시절 친구 마리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연 후 저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작은 워크숍을 열었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 문화산업의 성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마을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묘소도 찾았고 오랜만에 가족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엄마,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면 어때요? 동생도 데리고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밀라, 내 삶은 이제 한국에 있어.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여기 있단다. 너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곳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밀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쟁 피해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제 월급의 30%와 강연료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도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잠재력이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디지털 브릿지였습니다. 고향 마을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립하고 온라인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코딩, 디자인,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8세 소녀 엘레나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웃 프로젝트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른 나라 음식을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고향 요리를 소개할게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주부, 대학생, 직장인들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요리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밀라 씨, 처음에는 외국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는데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 정말 편해졌어요. 60대 한국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저는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UN 난민기구에서 세계 난민의 날 행사에 연사로 초청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뉴욕에 가게 되었어요. 난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열정,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회와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입니다. UN 연설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귀국 후 저는 더 많은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과 교육 모델을 다른 전쟁 피해 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의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의 발전 경험은 많은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해시태그 5장 경계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심다 계속.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 피해 지역의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했고 한국의 기술과 지역 문화를 접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난 12살 소년 하산은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도 커서 아밀라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너는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꿈을 잃지 마. 그 소년에게 작은 노트북을 선물했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하산은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앱은 난민촌 아이들이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도구였습니다. 제가 만든 앱으로 동생이 읽기를 배우고 있어요. 하산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술의 힘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었어요. 이는 전 세계 분쟁 지역 출신 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자국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연결하고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기술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었어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 기업 대표의 말에 저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플랫폼이 런칭된 첫날 전 세계 23개국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어요. 저는 10년 전 소말리아를 떠나 스웨덴에 정착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이제는 매년 고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IT를 공부하고 지금은 요르단 난민촌의 코딩 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했고 저는 여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과 지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고향부터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전 세계 난민들과의 연대까지 담는 내용이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위해 취재팀과 함께 제 고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폐허였던 마을은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고, 특히 제가 설립한 디지털 교육센터는 마을의 자랑이 되어 있었어요. 아밀라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옛 이웃 할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쟁 난민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저는 더 많은 청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팁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계를 넘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가이드부터 국제개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대화까지 담은 콘텐츠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밀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시선 시리즈는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이미 본국이나 다름없어요. 제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 저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고 채널은 국내외에서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사회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주요 시청자층이었어요. 유튜브 활동과 함께 저는 새로운 책 경계의 서설을 출판했습니다. 난민으로서의 경험,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이었어요. 한국어로 쓴 첫 책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 출신이라는 라벨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소녀이자 한국에서 성장한 여성이며 세계 시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어 왔고 저는 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필독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아밀라 씨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다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요. 여름 저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코리아 브릿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문화축제였어요. 한국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축제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40개국의 음식, 음악, 춤, 예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과 K-팝 공연, 그리고 각국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는 3일간 계속되었어요.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막식 연설에서 한 말이었는데 이 말은 다음날 모든 주요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어요. 오늘처럼 환영받는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마치 진짜 이곳에 속한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축제를 기획한 이유였으니까요. 축제의 성공은 더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시는 다문화 통합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저는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어요.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다문화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빌리지 커뮤니티 센터가 서울 곳곳에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동시에 한국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저는 청소년 다문화 리더십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은 2개 이상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에요.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특히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요. 베트남계 소녀의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자신 있게 말해도 좋아.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베트남 사람이야.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지.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다양성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 취업과 주거에서의 차별, 그리고 뿌리 깊은 편견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엔에서 난민 담당 특별 자문관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었어요.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하나?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유엔 제안을 수락하되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활동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유엔에서도 이를 수용해 주었고 저는 서울에 머물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며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었어요. 특별 자문관으로서 첫 임무는 유럽의 난민 수용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모범 사례를 배웠어요. 난민을 단순한 문제나 부담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포용적인 정책과 교육, 기회는 난민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EU 난민 정책 포럼에서 한 연설이었는데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난민 교육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유엔 활동과 함께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초중고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일에 힘썼어요. 미래 세대는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은 더 이상 추가적인 기술이 아니라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글로벌 시민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이해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참여를 강조했어요. 기후변화, 빈곤, 분쟁. 이런 문제들은 한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말씀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음 세대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유엔 특별 자문관으로서의 활동과 한국에서의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바쁜 일상이었지만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전쟁 난민 소녀에서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꿈만 같았어요.
아밀라,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셨고 동생 사미르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엄마, 모든 것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저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삶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가을, 저는 UN 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인류라는 주제로 저는 제 경험과 비전을 세계와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때 국경과 전쟁, 편견의 벽에 갇힌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포용력 덕분에 저는 그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재난,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난민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이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것처럼 오늘의 난민들도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회와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류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UN 총회장을 가득 메운 각국 대표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4살 소녀가 전쟁을 피해 달려나가던 그날부터 UN 연단에 선 오늘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난민 소녀였고 동시에 한국에서 성장한 여성이며 이제는 세계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센터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은 전 세계 분쟁 지역 출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고국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고 재건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이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센터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센터 건립 기금을 마련했고 서울 마포구의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냈지만 저는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멘토링도 제공했어요. 아밀라 씨,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을 수 있나요? 새로 한국에 온 몽골 유학생이 물었습니다. 삶이 주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전쟁 난민에서 서울시 명예시민, 그리고 UN 특별자문관까지. 저는 많은 기회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4살 때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을 때 저는 그저 생존만을 바라던 소녀였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몰라 매일 울던 유학생이었고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포용력 덕분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고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은 날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따뜻함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성장했고 꿈을 키웠으며 많은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난민 출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향을 잃은 이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분쟁과 빈곤,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존중과 기회,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원할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고 제 안에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얼마 전 저는 다시 한번 제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곳은 이제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마을 광장에 새로 지어진 디지털 교육센터에서는 20명의 청년들이 한국의 IT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자신만의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아밀라 누나,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5살 소녀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꿈을 크게 가지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난민 출신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희망의 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명의 난민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밀라 누나처럼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싶어요. 시리아 출신 18살 소년 하산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난민 캠프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난민촌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이 연결된 태블릿과 노트북을 통해 난민 아이들은 기본 교육부터 코딩, 디자인, 언어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국경과 경계를 넘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삼성, LG, 네이버 등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지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 시범 사업은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촌과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촌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교육센터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에 관심이 많아요. 요르단 난민촌의 교사 아흐메드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기술이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난민 캠프 모델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고 전 세계 12개국 35개 난민촌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저는 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 회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난민 위기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난민을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는 시각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과 기여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전쟁의 폐허에서도 놀라운 재건과 혁신이 가능합니다. 다보스에서 만난 각국 지도자들과 기업 대표들은 한국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쟁 후 재건 과정, 교육과 기술의 역할,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까지. 한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은 많은 나라들이 배울 점입니다. 세계은행 총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인이 아님에도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으니까요. 다보스 회의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난민 출신 청년들이 함께하는 피스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런칭한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분쟁 지역 출신 청년들이 평화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분쟁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창의성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첫 해에 23개국에서 10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저비용 정수 시스템, 지뢰 탐지 드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VR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소녀 자린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팀들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스테크 엑스포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국내외 투자자들과 NGO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많은 프로젝트가 실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시상식에서 한 말인데 모든 참가자들이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피스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은 매년 계속되며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 청년들도 참여하게 되어 한국과 세계 각국 청년들 간의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만난 시리아 친구들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들의 강인함과 희망을 보며 저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한국 대학생의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문화적 가교로서의 역할도 계속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힘을 세계 분쟁 지역에 전하는 일에 주력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꿈, 그리고 가능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이것은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힐링 K-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난민촌을 방문해 공연하고 현지 아이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오늘은 마치 기적의 날 같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의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의 불빛,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음악과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난민 출신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3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교육,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자신의 국가와 지역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도 탐색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대기업 CEO의 말에 많은 참가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갔어요. 아밀라의 비전 덕분에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소말리아 출신 활동가 아이샤의 말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 소통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점차 영향력 있는 국제단체로 성장해갔어요.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난민과 디아스포라의 발전 기여,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아밀라 씨는 이론과 실천을 모두 갖춘 드문 학자입니다. 그녀의 연구는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도 갖고 있어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피난 갔던 한국인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국의 재건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날 난민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구했어요.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오늘날 전 세계 난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국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요. 제 연구는 학계에서도 주목받았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에서의 발표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난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자립과 잠재력 발휘를 돕는 장기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개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자신의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조국을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기금은 빠르게 성장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고향 재건 계획, 소말리아 디아스포라의 농업 혁신 프로젝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아밀라의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기금의 지원을 받은 한 시리아 난민 사업가의 말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 저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 지명은 저 개인이 아니라 전 세계 난민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많은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르쳐주셨던 한국어 선생님의 편지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아밀라, 네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단다. 하지만 너의 눈에서 항상 특별한 빛을 봤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도 있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어요.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출신들의 활동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벽을 허물거나 혹은 그 위로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전들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특히 디지털 시민권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물리적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난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신원 증명서가 없어 교육이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유엔과 세계은행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난민촌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로 수천 명의 난민 아이들이 공식적인 교육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저는 늘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자 모든 활동의 기반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받은 기회와 사랑을 세계와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저는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서울 글로벌 평화 포럼을 기획하여 세계 각국의 평화활동가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서울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도시이자 놀라운 회복력과 혁신의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갈등 해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요. 포럼에는 분쟁 지역 출신 젊은 리더들도 초청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비전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남수단 출신 청년 활동가의 말은 포럼의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했습니다. 서울 포럼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계획과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스 포 피스 네트워크는 분쟁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평화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밀라가 보여준 리더십은 진정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타인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장의 폐회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포럼 이후 저는 조용히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가능성이 놓여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사진은 난민촌 시절의 저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어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과 폭력,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입니다. 저는 그 연결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도전, 그리고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소녀의 이야기가 오늘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